안녕하세요. 을지로 주식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정동호 연구원이고요. 본편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농업의 기술, 에그테크입니다. 농자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죠. 농사가 세상의 근본이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중요한 농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도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후변화, 경작지와 노동력 감소, 노령화 같은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혁신 기술로서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 바로 에그테크입니다. 생명공학, 디지털, AI, 로봇 등의 다양한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분야인데요. 에그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 기술로 종자와 트랙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종자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재배도 쉽고 영양도 좋은 작물을 만들 수 있고요. 트랙터의 경우도 이제는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져서 사람 없이 24시간 동안 밤새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종자를 심거나 비료와 농약을 뿌리는 단순 작업도 자동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용 절감과 동시에 농업 생산성은 높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는 돈을 벌고 싶잖아요. 에그테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애널리스트 세 분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예, 방금 에그테크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들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서미화 연구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소비재 담당 김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으로 이 을지로 주식 토크 오셨는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에그테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에그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선정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는 실제적으로 리서치 센터의 투자 전략 GET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데. G는 예. 지정학, E는 ESG, 예. T는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에그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동호 유원, 그리고 서미화 박사님, 그 다음에 또 우창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로 생각보다 정말 매력적인 산업을 발굴했어요. 그래요? 네, 정말 그게 매력적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 중국 종자 산업이에요. 잠깐 그 전에 그 GET라는 거 사실은 지정학, 그죠? 그 다음에 ESG 환경,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 세 개가 겹친다는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정학 문제로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케이, 이거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곡물이나 곡식이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오케이, 이것도 해당되고. 근데 이런 문제를 사실은 기술로 풀어보자, 뭐 이런 분야에서 에그테크가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에그테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리는 뭘 좀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종자 산업입니다. 중국 종자 산업이요? 네. 좀 얘기는 들었어요. 중국 종자 산업이 중요하다. 워낙 사실은 중국 분들이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신다는 표현은 그렇고 인구가 일단 많으니까 많이 일단 소비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궁금한 건, 중요한 건 알겠다. 근데 왜 지금이야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2023년에 아마도 중국의 종자의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한 해요? 네, 맞습니다. 이어브 종자? 네, 맞습니다. 왜요? 왜? 네, 중국에서는 사실은 민이시웨이티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 네. 그 김지은 매니저가 위원님이 오랫동안 중국에 계셔서 네. 중국 발음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네, 민이시웨이티엔 이 뜻은 사람 식물 음식을 하늘같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최대
생산국이자 그다음에 소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있는데요. 네. 중국은 최대 수입국입니다. 곡물 수입국이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죠? 서명 박사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곡물 주요 수입국이라는 거? 사실 몰랐는데요. 어. 이번에 저희도 조사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생산 엄청 해서 전 세계에 막 밀도 수출하고 쌀도 수출하는 줄 알았는데 뭘 수입해요? 네, 주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 밀, 옥수수가 있잖아요. 벼하고 밀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요. 네, 그 주로 수입하는 종류가 사료용이에요. 사료용의 주요 원재료가 뭐 있어요? 옥수수하고 대두. 그 뭐냐면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는 거죠. 네,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돼지 기르는데. 맞습니다. 돼지고기 엄청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 돼지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니면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서 네. 사실 공급 이슈가 생겼잖아요. 이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약 48%까지 상승했어요. 사료 가격 오르니까 돼지 가격도 올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큰데.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그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쵸. 작년 10월쯤에 식량 안보를 그 에너지 안보 수준까지 격상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아마도 식량 안보가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4년에 뭐가 있죠? 미국과 대만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죠. 왜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맞습니다. 유리하다 이거지? 네, 그래서 가장 그래서요.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입 비중을 보시면 네.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옥수수하고 맞아요. 약 37%를 와. 차지하는데 여기서 대두는 미국이 아마도 33% 차지하고요. 네. 옥수수는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뭐요? 한 40%? 박사님은 기억이 안 나요. 약 70%. 그러니까 엄청 큰 차에 많이 수입한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런 미국과 중국과 관계가 악화 시 당연히 공급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금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방법.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뭐 밀을 옥수수 키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크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계화율 향상이고요. 두 번째는 종자 자체의 개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는 거 말고 기계로 하면 24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네. 기계로 하고 정동 의원님 저희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기계로 일하면 되니까 그 분야하고 네. 그리고 종자 개량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앞으로 뭐 역량을 집중할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중국에서 GMO 종자가 상업화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MO는 요거는 그거잖아요. 개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NA를 개량해서 막 많이 키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1분기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 했어요? 그동안은 곡물이 GMO 침투율이 0이에요. 불가능했어요. 네. 기존에는 만약 했다면 면화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 실제적으로 먹는 거는 0입니다. 진행이 안 되는 상황.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수입용으로는 아마도 가공료로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실제 재배는 불가했는 상황입니다. 불법이에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옥수수 사료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수입이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최근에 그런 경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네. 근데 거기서 핵심은 사실은 유전자 변형 물질을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네. 허가해준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허가해주면 당연히 이런 라이센스를 취득한 중국 종자 기업이 투자에 적기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GMO 관련된 그 회사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선배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GMO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유전자 변형한 건데 안전하냐. 그래서 저희 그거 안 먹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GMO가 향후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가 봉착할 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안전성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GMO는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음. 작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외래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도입은 되는 거니까 사실 찝찝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 뭐 선입견이 있죠. 네네. 그래서 과거부터 연구는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한지 아닌지 아직 불확실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그렇게 확실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은 보고들이 있긴 한데 네. 이런 보고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2012년 정도에 세라르니 박사가 냈던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논문의 결과가 GMO를 먹으면 그 쥐에게 GMO 옥수수를 먹였거든요. GMO 옥수수를 먹인 쥐들은 암 발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 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논문이 사실 철회됐어요. 2가지 정도의 이유로 철회가 됐는데 하나는 그 실험했던 대조군의 마리수 쥐 한 10마리 정도로 이제 실험마다 했는데 그 수가 너무 작았고 두 번째는 사실 옥수수를 점점 더 많이 먹으면 암 발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더 올라가야지 맞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논문이 되게 대표적으로 거론이 많이 됐어요. 그 네네. 쥐에게 암이 생겨서 그 쥐에게 혹처럼 암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됐는데 사람들이 되게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그런 건 다 기억하는데 이 논문이 철회됐다는 거는 잘 모르니까 네, 다 그런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먹는 것보다 사료에 먼저 쓰일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래는 이런 로드맵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식용으로 먼저 GMO를 사용했다가 그다음에 간전식용, 그다음에 옥수수, 대두, 그다음에 식용으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유전자 변형 물질의 곡물들 그리고 농업이 막 이렇게 확장되면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얘기도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과거에 몬산토라는 기업이 제일 큰 비료회사죠. 걔네들이 제초제를 썼는데 그 제초제랑 그 GMO 식물이랑 짝꿍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제초제를 뿌리고 그 식물 자체는 제초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네,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 점점 이제 결국엔 제초제 내성이 생기니까 그런 제초제들도 그런 점점 제초제를 많이 뿌리게 됐고 그렇게 되면 뭐 땅도 계속 그쵸, 안 그쵸. 안 좋아지는 좋아지는 거죠. 그런 토양이.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근데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 GMO 식물이나 뭐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좋게 만들긴 해요. 크고 막 이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생각해보면 비료 쓰잖아요. 비료는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비료 자체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염시키죠. 네. 그래서 사실 뭐가 좋을지는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ESG를 하지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비료를 적게 쓰는 거 환경에 좋아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막 살충제를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된다면 토양이 안 좋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매우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정부도 필요하고 네. 농부들도 다 필요한 시급한 상황. 근데 중국 분들은 왜 이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농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식량이 없어서 인구는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경제학자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농업혁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노먼 블로그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이분이 농업학자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농업학자인데 이유 왜 그랬냐면 이분이 뭘 개발했냐면 밀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알이 많아질수록 쓰러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먼 블로그라는 분이 뭐냐면 어떤 밀을 발명했냐면 키 작은 밀. 작을수록 저처럼 좀 작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 전 세계 기아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그런 발명을 한 겁니다. 사실 단순해 보이잖아요. 키 작은 빌인데 사실 그것처럼 사실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긴 하죠. 예, 뭐 이상한 소리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GMO 시장의 일종의 개화, 시장 확대 이런 거 보면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러면 중국 종자 1위 회사 원룸핑 농업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회사요? 정확히 원룸평이요? 네, 원룸핑. 뭘? 네, 원룸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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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원룸핑이 출생부터 금수저였어요. 오. 네. 오. 그 이유는 예. 유엔롱핑이 예. 기본적으로 중국의 싱크탱크의 이런 중국 공정원 출신 박사님입니다. 아, 만든 분이 예. 네, 이분이 만들어서 회사를 창립했는데요. 여기서 2016년에 중국 국유 기업이 들어가기 이후에 최대 주주가 국유 기업이 됐습니다. 오. 연롱핑이 크게 두 가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GM 옥수수 및 GM 대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MO 관련된 옥수수 대두와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개화 시장에서 당연히 선정 효과를 누릴 수밖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네, 네. 네, 또한 두 번째는요? 여기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주가 어디죠? 공유 기업입니다. 아. 당연히 중국 정부 주도하에 이런 아. 보고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특허도 허용해주고 정부가 사실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당연히 국영의 비율이 결국엔 뭐냐면 지분이 높은 회사한테 뭔가 좀 수혜도 커질 거고 이런 거죠. 네.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보자. 근데 궁금한 게 이 회사가 그동안은 사실은 이걸 안 했을 거 아니야, 중국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아마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 비중을 자국화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중에서 절반은 아마도 뭐 이 경작지를 면적을 생각하면 절반만 아마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 규모는 12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화로요? 네, 원화로요. 오,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에 따른 선전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료가 안정적으로 보급되면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중국 인민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everybody happy. 좋습니다. 저희가 이 GMO 관련된 사료 이런 분야 보면서 혹시 글로벌한 다른 회사들도 좀 볼 회사들이 좀 있나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종자 회사들이 독과점 형태예요. 그래서 1위는 바이엘, 사실 네. 몬산토를 흡사병했어서 그렇죠. 1위거든요. 2위는 코르테바. 그 두 기업만 30% 점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바이엘은 저희 기억하기로는 제약회사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퓨어한 종작 회사는 사실 코르테바가 더 맞고요. 그리고 저도 코르테바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네. 이 코르테바라는 회사가 저 계속 GMO 얘기만 많이 했긴 했는데 네. 지놈 에디팅이라고 해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라고도 요즘 그쵸, 얘기 그쵸. 많이 하잖아요. 그 기술 이용해서 작물을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7개 정도에 대해서는 비규제 승인을 받았고요. 이게 비규제 승인이라고 하면 GMO는 아까 저희 막 얘기했던 것처럼 네. 좀 찝찝한 감이 있잖아요. 그쵸. 이 유전자 가위로 만든 작물은 원래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를 그냥 오려내요. 특정 유전자만. 오려내서 결국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표현형은 얻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는 찝찝함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르테바는 7개 작물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아직 판매를 시작하진 못했지만 네.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고 그 작물 중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옥수수, 대두에 대해서도 비규제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혁신이 가장 더디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 뭐 곡물 가격 많이 오르고 최근에 다시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업들이나 정부 그리고 뭐 과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하는 기업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르테바 같은 경우에 그 일종의 과점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기술 개발을 할 때
이게 왜 바이오나 그 제약 같은 데는 벤처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는 어때요? 좀? 종자 기업에서는 많이 있진 않은데 네. 지금 독과점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엔 바이오텍들이 좋은 기술을 하나 둘씩 만들면 다 가지고 올 수 아. 있어요. 사오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이제 포트폴리오화 해버리면 오히려 코르테바, 바이엘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에그테크 관련돼서도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GMO 관련된 거, 그다음 유전자 편집 관련된 작물, 그리고 두 분야에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그 확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두 회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두 분 사실은 레포트를 내셨잖아요. 네. 굉장히 저 인상 깊게 봤는데 그거 올려주시면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시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저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꼭 먹고 이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최근에 같이 레포트를 내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친해지신 거예요? 너무 친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에그테크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칠까요? 저희 마칠 때는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을지로 주식 덕. 감사합니다.